하시겠어요? 작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바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 오늘만큼은 나에게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별거 없는 바람도 이루기 어려운 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요. 작은 영화, 영화제. 인형 이야기의 감독님 박수영 감독님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영 감독님의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톱모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 기법이 사실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우리 감독님께 한번 그 기법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형 이야기 감독 박세웅입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은 이 물체를 1초에 한 24번 프레임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한 최소 8장에서 12장 정도 이렇게 움직여서 잔상 효과로서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주로 그 기법으로 인형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인형 움직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형 이야기 주인공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네. 세워서 보여주는데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감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주인공이 나중에 가까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앞에 작품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인형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감독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좋죠? 저도 사실 감독님 처음이거든요.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감독님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영화 단편 애니메이션에 잠깐 나왔지만 196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흥부와 놀부 살짝 보셨나요? 네, 그게 제작되고 난 후에 한 1977년에 홍지의 파티가 제작되었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장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나서 올해 초에 아마 장편 애니메이션이 장편 나왔죠, 스톱모션. 예. 아마 모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였는지. 올 봄에, 올 여름에 여기서 또 감독님께서 또 상영 단편 작업도 하셔서 단편 작업 상영 박재범 감독님의 엄마의 땅이라는 작품이 77년 이후 한 45년 만에 장편으로 극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단편, 중편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장편으로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장면으로 스톱모션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3년은 무기간 동안 작업을 해서 상영을 했는데 극장에 보면 상영을 했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올라가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하지만 또 그 국제적인 애니메이션 그 상영이나 이런 곳에 많이 초대받혀서 상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이게 정말 좀 어렵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는 그 제작을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만드는 것만 조금 올리고 이게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스톱모션
저도 생각만 하니까 부지런해야 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끈기, 집념, 집착까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가능한 거라서 우리 박정광 의원님 애니메이션은 정말 저는 박수, 엄청 큰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거든요.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감독님의 그 데뷔작이요 2018년도였어요. 근데 요게 진격부라는 애니메이션, 그 한편 애니메이션 선보이셨는데 그래도 역시 상을 굉장히 많이 수상하셨고 근데 그 애니메이션 2018년도가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용이 없는 마을, 용 없는 마을이었죠. 용 없는 마을,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신 인형 이야기 나온다. 작품이 대표에 나왔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18년도가 얼마 안 됐고 우리 박 감독님 뵈면은 좀 더 굉장히 많은 작품 필모레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작죠, 그죠? 저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네. 어떻게 2018년 좀 늦은 시간 그 전에는 작품이 없었는지 왜 2018년 첫 작품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거는 2002년도부터 이제 또 인형가 나오는 그 인형 제작 스텝인데 인형 제작 중에서도 또 뼈대를 이렇게 만드는 안에 들어가는 골조가 있어서 이제 인형이 이렇게 스톱모션을 이제 경기 장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텝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한 10여 년 정도 회사에서 참여를 하면서 뭐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그 스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제 그 시리즈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독립 애니메이션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작가님들 그런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 또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또 제가 또 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40대 중반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기획안 같은 걸 쓰면서 여러 차례 이제 좀 떨어지고 시나리오도 해서 많이 떨어지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인형 이야기를 이제 떨어진 시나리오를 제작을 받게 되어서 또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제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그럼 이거 분명히 하려면 인형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획하려면 어떤 사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맨입으로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적인 그 경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제작 지원이 있어서 그 제작 지원으로 기획안으로 해서 제작 지원 받게 되고 제작 지원 받게 되면 1년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걸 만들어서 영화제하고 출품을 하거나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이죠. 작년에 폐지하겠다고 많이 한번 나왔었어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나서 대폭 감소해서 원래는 10편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평균. 제 말이 맞습니다. 네, 10편 정도 그 작년에 제작을 지원했는데 줄여서 지금 3편 정도로 줄였다고.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폐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애니메이션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상원 감독님이나 장편 애니메이션 지원받아서 제작하셨던 감독님들께서도 극구 이건 없어져야 하면 안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별싸고 그냥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지만 우리 인형 이야기 주제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거운 내용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00%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다양성을 또 해서 또 여러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 안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인형도 만들어 놓은 인형도 있고 또 스톱모션으로 공간적인 부분 배경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랬다는 부분 제가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서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인형 이야기 안에서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 감독으로 섭외한 배우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아까 그 시나리오 분이 얘기하실 때 원래 시나리오로 했을 때는 잘 안 되는데 그 떨어진 내용을 새를 넣어서 한 시나리오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떨어진 시나리오로 해보자라고 약간 그 생각하신 계기 뭐 아니면 뭐 회의를 하셨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이야기 안에서 되게 그 느껴지는 정서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통하는 이야기 굳이 저거를 하지 않죠. 정말 소개가 해서 사실 저 안에서 스톱 애니메이션 그거를 보기는 봤지만 저렇게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정말 그거는 정말 저 세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스톱해서 할 수 없구나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엔딩도 이제 감독님이 어떤 거 시작과 엔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 자신, 일단 제가 보고 싶어서 만든 것도 일단 제일 좋은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이제 결투를 하면서 그 나무꾼 인형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뭐 점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반영돼서 저 스스로에게도 하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매작가지고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좀 공감할 수 있으면 해서 만드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자 배우 소개는 배우가 저입니다, 저. 박동희 아나운서 저 일본 따로 배우를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직접 하고 처음에는 이제 말씀처럼 이제 좀 배우분도 섭외해서 감독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일단 찍어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도 이렇게 여의치도 않고 예산도 이렇게 또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 어설프게 그냥 대사도 좀 많이 어설프게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영화를 보는데 감동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랑 조금 모습이 약간은 다르셔서 한 2, 3년 됐는데 그래서 또 좀 늙은 것 같습니다. 연기 감독하시니까 감독님이 연기. 근데 이 영화 빛났던 건 감독님이 직접 연기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톱 애니메이션 그 안에 나왔던 그 인형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신기처럼 느껴지고 감독님 연기가 오히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야라는 느낌이 나서 사실 그 뭐랄까 엉글레스 싸움이 오늘 이 영화에 너무 매력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 감독까지 연기를 잘했으면 이 정도로 마음이 보이는 걸 줬을까. 그래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직접 연기를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이렇게 보고 되게 울컥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영화 보고 감독 영화는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상반에서 건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것도 되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서 제가 어설프게 연기를 해서 또 인형들이 또 부각될 수 있던 의도 오늘 또 제 숨은 의도는 또 정확히 간파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잘하셨죠, 그죠? 어색하게. 네. 네, 잘하셨죠. 일부러 의도하신 거 그랬죠?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더 받아볼까요? 네. 애니메이션만 하시고 인형과 함께 이렇게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또 제공도 직접 쓰시고 또 인형도 직접 만드시고 하시다니 감독까지 하시더라고요. 1인 타협으로 그러시는데 가장 힘든 건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같이 하게 되고 인형과 함께 인형을 하게 되고 이제랑 어떤 그렇게 가장
인형들과 이렇게 하시면서 계기라고 하면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을 잘 못했을 때 움직이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깨동무를 봤는데 제가 만든 인형을 이제 다른 애니메이터가 이제 촬영을 한 적에 제가 잘 못 만들고 하면 이제 또 이게 고정이 안 되고 중간에 나사가 풀리거나 아까처럼 뭐 다리가 주저앉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만든 거니까 제가 고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미안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애니메이터가 만족할 때는 저도 만족한데 배우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 표현이 되는 만족도인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 제 책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예를 들면 악기처럼 악기도 뭐 악기 만드시는 분이 꼭 연주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바이올린도 좀 치시는 분이 그러는 것처럼 저도 약간 조율을 피아노 조율하듯이 조율을 하는 걸 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까지 하게 되었고 힘든 부분은 역시 아까 애니메이션 인형으로 하는 걸 표현하는 게 가장 좀 배우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 스톱모션 같은 경우 인형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아까 영화상에서 반절 나사랑 여러 가지 너트 이런 것들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반절을 다 만드셔서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작업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리콘 몰드를 또 직접 제작하시는 거죠. 네, 실리콘 몰드에다가 또 인형을 부어서 그 실리콘 틀에다 부어서 형태를 만들고 그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실리콘이다 보니까 좀 부드럽죠,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반대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인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은? 네, 주십시오. 다음번 작품은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으신지 다음번에 고전 소라를 기반으로 한 예전 TV 시리즈 옛날 옛적에 그 무도사 백두도사처럼 그런 거로 풍자와 태양이들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도사, 배추도사 저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감독님의 인형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아, 네. 인형 만들 때 하나 만드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혹시나 한번 만든 인형들은 다음 영화에 들어갈 때 다시 활용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뭐 디자인하고 만들고 뭐 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2018년도 요게 두격도라는 작업한 적이 만들었는데 지금 한 6년 아까 보자 한 6년 돼가지고 중간중간 나사도 좀 갈고 또 테스트 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요 지금 실리콘으로 지금 전체 몸을 만들었고 여기다 얘들 다 감독님의 움직임에 따라 얘들 잘 움직이는데 눈이랑 입 움직이는 것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몸 벗은 약간 전체 몸 연기할 때 하는 거고 얼굴 표정을 몇 개 따로 만드는 버전이 하나 또 있어서 그건 이제 얼굴을 이제 교체하면서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한 두세 개, 한 10개 정도 미만이어가지고 뭐 디즈니나 다른 스토모션 업체에서는 뭐 수십 개를 만들면 좀 더 풍부한 표정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몇 개 정도 만들어서 그 버전은 2개 정도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굴 지금 이거는 그냥 일체형이고 일체형. 네, 얼굴을 바뀌는 거는 또 따로 네. 있고 그렇게 작업을 그러니까 했다고 하십니다. 클로즈업용으로 이렇게 따라 만들어서 아까 보면 클로즈업 보니까는 눈동자도 움직이고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학생이 손을 마지막에 선녀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르던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되게 잘 부르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되게 유명한 카니발 이적 김동률 작곡가님 해서 되게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거기 이순희 감독님께서 부르셨고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는데 마침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손녀와 나무꾼에서 손녀도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도 이렇게 좀 또 다시 뭐 날아오르려는 거위의 그런 게 상징성이 있어서 그 노래를 이제 하려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또 판소리 국악 가수 권민희 가수님이 또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가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또 가수님은 또 이제 일단 또 저작권 이적 김동률 그 작곡가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후배 입장이니까 그냥 부를 수 없다. 또 독립 애니메이션 가수를 만든다고 이제 소속사 찾아가서 이적 김동률 작곡가님, 뭐 작사가님 빗자루 그려서 허락을 받고 영화제에서 이렇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미 가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국악 가수가 분께 제가 감사드리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할 겁니다. 마지막 받아보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독님 얘기를 좀 네. 공중에 뜨는 장면 같은 거 찍을 때 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만약에 고정 장치가 있으면 사진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지우는지. 처음 보시면은 이제 나무꾼이 이렇게 싸우다가 뒤에 이렇게 색 같은 걸 달고 지지대를 달고 하는데요. 그거 찍기 전에 아무 똑같은 그 카메라 앵글에서 빈 배경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제가 없는 배경을 하나 찍어 놓고 근데 제가 지지대를 달고 있는 걸 하면은 빈 배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지대를 이렇게 포토샵이나 지우개로 지워도 그게 없어지 빈 배경을 반드시 하나 빈 아무것도 없는 프레임의 그런 배경을 하나 찍어 놓으면 거기다 얹으면 얹어서 이제 지우는 위에다가 얹어서 지우면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항상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예, 한 장 한 장 지우고 또 동영상으로 포토샵으로 지워도 되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또 프로그램에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쓰였으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깜빡하고 빈 배경을 안 찍으면 난리 나네요. 그러면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맨 먼저 빈 배경을 항상 찍어 놓는 게 나중에 찍어야지 하면 나중에 또 카메라 움직이면 빈 배경이 다른 각도가 되니까 우리 그 강정 감독님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습니까?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앞에 있는 그 상영한 그 작품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거든요. 감독님들은 안 계시지만 약간 박주영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아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문제 없죠? 네, 없는 듯 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여러분 첫 번째 제품은 뭐였죠? 저주의 인형이었죠. 저주의 인형은 여러분 감독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주의 인형. 저도 아주 재밌고 감명 있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톱모션 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잘 아는 감독님이기도 해서 마음에 왔던 작품이고 아주 작품입니다. 그 저주의 인형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주의 인형. 제가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주의 인형을 보고 나니까 어떠냐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설령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똑같이 되갚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짐승이 하는 짓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주의 인형을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 보셨죠? 예. 그래서 감독님 저주의 인형을 하신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독님이 저주는 김진만 감독님과 또 주인이신 또 천지영 감독님 두 분이서 천지영 감독님이 인형을 이렇게 제작하셨고 김진만 감독님이 이제 감독 겸 애니메이터로 이렇게 참여하셨고 또 그 시계를 아까 아버지가 그 유품의 시계가 나왔는데 시계를 아직까지 이제 그 저주는 또 김진만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고 시계를
오모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 한지민 감독님의 마법이 돌아온 날의 다가. 네,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한지호 감독님 제가 영화제에서 제가 인사가 드리고 영화는 뭐 지금 현재 뭐 장편도 여러 작품 지금 준비를 하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곧 준비를 하고 있는 감독님은 가장 또 유명한 감독님이고 또 자전적인 어느 정도 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편 애니메이션 구여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작곡을 하셨었고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구여름? 안 보셨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여고생 2명이 성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 그죠?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저도 다 보지 못했어요. 잠깐만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의 작품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또 엄마가 주는 레시피 여러 작품을 광고, TV 광고에서도 또그 아시아나 광고 등 여러 작품을 좀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여기 진행하기 전에 상영하기 전에 감독님 얘기했는데 넷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감독님이라고 한민희 감독님이 제일 잘하는 감독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을 만드신 김강민 감독님으로서 뭐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 제가 그 찾아보니까 카라츠를 나오고 카라츠 아시죠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림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세계적인 그들은 거기 나오셔가지고 작품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스튜디오에서 여러 사람들과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 학교에서 독립 애니메이션 쪽 교수님으로도 같이 이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작품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꿈 보셨죠 여러분? 그 꿈 보면서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엄마한테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 번도 이제 엄마에 대한 생각 좀 잘 안 하다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하다가 점점 크면서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엄마 한 번 더 생각이 나고 집에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엄마 생각 나셨습니까? 네. 보면 또 네네. 이 세 작품 다 가족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꼭 활성화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보러 가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극장에서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지구에서 만들었다고 쫓아가서 보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지금 난리던데군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단편 애니메이션들 사실 이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이고요. 그 씨앗이 점점 자라야 또 장편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더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애니메이션이 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 뭐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할 말이 이렇게 딱 없습니다만 또 아마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나다르게 지금 이 감독님들이 지금 또 장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2000년대 초반 우리 한국 영화처럼 또 그때 많이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한국 영화가 이렇게 됐듯이 조만간 애니메이션도 이제 또 그런 감독님들의 작업 지금 진행 중인 작품들이 이제 또 그렇게 밑거름이 돼서 또 좋은 장편 작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작은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제작이 되고 해야지만 장편 애니메이션도 동원할 수 있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기 지금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질문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수많은 질문을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다 해주셔서
제가 하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하고 오늘 감독님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빨리 아쉽게 원래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박수를